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을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토트넘이 올 시즌 승격팀인 본머스를 상대로 3대2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맨유와 뉴캐슬에게 리그 2연속 패배하면서 자칫 큰 위기를 겪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리버풀이 9대0으로 승리하고 맨시티가 4대0으로 승리하고 아스날이 원정에서도 3대0으로 승리했던 이 본머스에게 원정에서 겨우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위 팀들처럼 본머스를 압도하지는 못했습니다. 점유율은 60%가 넘긴 했는데 본머스가 매우 효율적인 경기 운영으로 토트넘을 괴롭혔습니다. 토트넘이 3골을 넣은 동안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가 있었다면 이 정도로 미지근할 리는 없었겠죠. 팀의 경기력도 형편없고 손흥민도 공격 포인트조차 없으니 솔직히 좀 고문당한 느낌이긴 합니다. 콘테 감독은 이번 경기 선발 라인업에 본머스를 무시하는 라인업을 짰습니다. 산체스, 랑글레, 데이비스 센터백 조합을 만들었고 여전히 에메르송을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3미드를 쓰면서 벤탄쿠르를 쉬게 했고 호이베르, 비수마, 스킵을 출전시켰습니다. 콘테 감독이 케인, 손흥민은 쉴 수 없다고 이미 경기 전부터 언급했기 때문에 투톱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22분 만에 역습 한 방에 무너지면서 실점을 하게 되었는데 실점이 분노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 토트넘의 역습으로 손흥민이 득점했던 패턴이라서 무지하게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본머스가 수비 라인을 내렸다 보니 토트넘은 거의 슈팅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코너킥이 전반에만 7개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마지막에 회심의 슈팅으로 본머스를 긴장케 해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후반에는 시작 4분 만에 선제골을 넣은 무어에게 이번엔 헤딩골을 또 허용하면서 0대2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자멸이라고 봐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겠다고 생각할 즈음 세세뇽이 추격하는 득점을 넣었고 이때 콘테 감독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경기력에 실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당연히 본인도 패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콘테 감독은 변화를 줬습니다. 산체스 대신 다이어를 출전시켰습니다. 도찐 개찐일 수 있지만 산체스보다는 그래도 다이어죠. 네. 저 이탈리아에서는 김민재가 여전히 대활약을 하면서 무실점 이바지를 하고 있는데 토트넘은 압박 불안, 수비 불안이니 축구가 되겠습니까? 후반에 스킵을 빼고 모우라를 투입시켰었는데 비수마 대신 벤탄쿠르도 투입시키면서 점점 할 수 있는 최상의 라인업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세세뇽도 교체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득점을 하면서 계속 뛰게 되었고 콘테 감독은 후반 20분에 마지막 문제야 에메르송도 교체하고 페리시치를 출전시켰습니다. 에메르송 대신 페리시치라고 해서 콘테 감독이 이제 좀 상황이 파악이 된 줄 알았는데 세세뇽이 오른쪽으로 가고 페리시치와 손흥민이 콤비가 다시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1대2로 뒤지고 있었으니까 경기 기대도 안 했습니다. 하필 후반 28분 페리시치의 코너킥 도움으로 데이비스가 헤딩슛을 넣으면서 순간 동점이 되었고 토트넘이 부상자 제외하면 베스트 11에 가까운 라인업이 되었다 보니 본머스를 제대로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도는 위력적인 슈팅이 많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반에만 7개였던 코너킥은 후반에는 더 많아지면서 이미 15개가 넘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콘테 감독의 전략이라면 손흥민은 하루빨리 탈출해야 할 정도로 너무 답답했습니다. 예리하면서 창의적인 패스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본머스와 레벨이 비슷한 팀인 듯 축구를 하니까요. 1조 6천억 경기장을 소유한 B클럽 되보겠다는 팀의 경기력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결과적으로는 콘테가 승리해버렸습니다. 코너킥만 주구장창 하더니 진짜 코너킥을 통해서 역전골까지 넣어버린 것입니다. 후반 92분 손흥민이 빠르면서도 예리한 킥이 올려졌고 이후 떨궈진 세컨볼을 벤탄쿠르가 극장골을 넣은 것입니다. 3일 전 힐의 패스에 하늘 높이 슈팅해버렸던 그 실수가 오히려 이 경기에서 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너킥으로만 2골 나와버리니 콘테 승리죠. 토트넘은
본머스전 코너킥이 최종 19개 나왔습니다. 본머스는 수비수들 신장이 압도적으로 큰데 벤탄쿠르가 1차 헤딩에서는 벽에 막혔고 세컨볼 상황에선 그 벽 때문에 골키퍼가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자 침착하게 벽을 넘기면서 득점에 성공시켰습니다. 그런데 경기 장면을 다시 보니 손흥민의 킥도 예술이긴 했습니다. 일직선으로 뻗듯 슈터링이 골대 앞에 정확히 배달됐으니까요. 아쉬운 건 이런 예리한 킥이 후반 82분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우라가 프리킥을 얻어냈는데 그 킥을 다름 아닌 손흥민이 차게 되었습니다. 동점인 상황이었고 팀은 2연패에 손흥민은 10월에도 리그에서 공격 포인트도 없는 상황. 프리킥에서 역전골을 넣었다면 분위기는 완전 바뀌었을 텐데 그 순간이 월드컵 경기처럼 중요하게 느껴졌고 아마도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킥은 솔직히 민망할 정도로 본머스 벽 가슴팍을 맞추는 킥 미스였습니다. 그래서인지 토트넘이 역전을 했는데도 그냥 그랬구나 하듯 미지근했습니다. 확실히 고래는 손흥민을 응원하는 팬일 뿐인 듯 합니다. 영상을 쓸 수 없어서 그렇지만 손흥민의 코너킥 궤적은 정말 예술이긴 했습니다. 손흥민은 본머스전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었지만 평점 7.8을 기록할 정도로 팀 내 1, 2위의 평가였습니다. 손흥민은 슈팅을 3차례 시도했고 이 가운데 2번은 손흥민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분명 현재 손흥민은 득점 운도 따라주지 않은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키패스를 6개나 기록했고 코너킥도 거의 전담이었습니다. 풋볼 런던만이 손흥민을 박하게 평가했을 뿐입니다. 분명 패배한 것보다 무승부보다는 역전승이라는 게 팀의 사기에도 도움이 되겠죠. 다음 3일 만에 다시 챔스 4화를 걸어야 하는 경기인데 최소한 전투력은 상승이 됐을 것 같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뒤지고 있었지만 긍정적인 기분이었다고 했고 선수들이 때때로 너무 쉽게 자신감을 상실한다면서 그 점을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건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선수들에게 당시 위닝 멘탈리티를 심기 위해서 착하지 말라고 했던 뉘앙스와 비슷하게 느껴지는데요. 토트넘의 바램은 초반에 승기를 빨리 잡고 선수들의 휴식을 생각한 시나리오를 짰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의 모든 선수들이 출격하게 된 총력전이 되었습니다. 로메로만 쉬게 된 건데 혹 3일 후 깜짝 부상복귀 선수들이 있을까요? 그걸 바랄 수밖에 없는 게 케인은 거의 풀타임 전경기 출전이고 손흥민도 전경기 출전이다 보니 보기만 해도 이젠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전에 선수들에게 출전 의사를 먼저 물어본다고 하는데 손흥민, 케인에게는 뛰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마르세유는 토트넘보다 5시간 뒤에 리그 경기를 한다는 게 다행입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 경기에 대한 승리를 기쁨보다 한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메르송은 정말 토 나올 뻔. 전반 40분에 어이없는 터닝슛 혹시 기억하시나요? 와, 수직으로 슈팅을 하더만요. 그런 선수를 선발 출전시키는 콘테도 답답하고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을 맡았을 때 프로세스를 엄청 강조했었는데 수비에서 영양가 없는 패스로 겨우 하프라인 도달하고 미드필더들도 공격 전개가 제대로 없으니 기대할 수가 없죠. 혹시나 토트넘 계속 응원하신 분들이라면 자, 여러분 1월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한 번 더 작업 들어가야 하니까요. 토트넘 꾸역승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첼시 사실점 대패 아시나요? 이상 흰수염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